안녕하세요. 저 썸네일에 최태선 선생님과 같이 있어서 깜짝 놀라셨죠? 만점 받아가지고 최태선 선생님 만나고 왔잖아요. 진짜. 선생님 채널에 찾는 건 만점자 동창회 다녀왔어요.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만점 펜도 받았어요. 74 찾는 건 만점. 사인도 해주시는 만점 펜도 받고요. 사인책도 진짜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요. 역사의 쓸모, 다시 역사의 쓸모, 최소한의 한국사. 일단 이 두 개는 제가 원래 갖고 있던 건데 사인이 없었으니까 여기 앞에 사인을 하나 해주셨고요. 그리고 만점자 동창회 가가지고 또 퀴즈가 있는데 그걸 맞춰가지고 이렇게 책 선물도 주셨습니다. 최소한의 한국사. 이거는 안 갖고 있던 책인데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사인을 해서 선물해 주셨어요. 정말 너무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또 한능검 시험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만점 받았던 그 기운을 전달을 팍팍 해드리기 위해서 선생님 만나고 왔을 때 착장 그대로 이렇게 입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학교의 기운이 가길 바라며 바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노베이스였어요. 한능검 시험 자체도 처음이기도 했었는데 너무 내가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피하게도 노베이스 수준이 정말 처참했다는 점. 하지만 그런 저도 만점을 받아냈으니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저도 목표가 만점은 절대 아니었고요. 그냥 1급이라도 무조건 받을 거는 생각하고 목표를 잡고 공부했거든요. 1급이 80점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80점은 그냥 무조건 넘기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우선 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능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무료 강의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냥 뭐 고민도 안 하고 당연히 역사는 최태선 해서 최태선 선생님 강의를 선택했습니다. 우선 최태선 선생님 채널에서 본 강의는 기본 40강 그리고 7일의 기적 그리고 전야제 이렇게 세 가지를 봤습니다. 우선 맨 처음으로는 40강을 완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하거나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제 또 7일의 기적 아니면 전날 복습이라고 전복도 있어요. 전복 같은 것도 많이 보시고 전야제 보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그 강의에 대해서도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유튜브에 최태성 한능검 심화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강의가 나와요. 근데 되게 재생 목록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40강이 있는 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40강에 있는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공부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말씀해 주시는 것들도 있고 답사 다녀오시면서 겪었던 경험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는 통강도 있고요. 수업 내용만 딱 컴팩트하게 편집되어 있는 강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 가능한 시간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40강을 기본으로 완강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40강을 완강을 했고요. 1강부터 선생님이 강의를 그냥 천천히 여유 있게 보지 말아라. 계속으로 하고 빨리빨리 한 일주일 안에 끝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그래서 강의를 1.5배로 놓고 들었고요. 한 1.7배부터는 너무 빨라가지고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1.5배 정도를 추천드리고 그것도 너무 빠르다 하시면 1.25배 정도로 하시면 그래도 다 들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배속을 어느 정도 해서 빠르게 텐션 있게 팍 듣고 끝내는 거를 추천드리고 저는 우선 공부 기간은 딱 한 달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일주일 안에 들으라고 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일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딱 일주일 만에 끝나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서 하루에 한 3강 이상씩은 들으려고 했고 퇴근하고 와서 자기 전 시간 그리고 내 직장이 멀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출퇴근 시간 활용해서도 계속 들으시면은 빨리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최대한 2주는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해서 한 일주일 반 정도? 한 10일, 11일 정도 만에는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강의와 편하게 볼 수 있는 책이 있어요. 별별 한국사 상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같이 공부하실 분은 책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결되는 책이 있는지 몰라가지고 처음에 그 강의를 보시면 선생님이 판서가 정말 예술이세요. 그래서 칠판에다가 쫙 판서를 해주시는데 저는 다들 그것만 보고 공부를 하는 줄 알고 책을 안 샀거든요. 근데 나중에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하시면은 그 강의 단락마다 끝에 아트 판서라고 그 판서만 정리해서 보여주는 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일시 정지해놓고 아트 판서를 제 공책에다가 다 옮겨가지고 적었어요. 그런 식으로 공부했는데 그게 만약에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책을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40강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한 강씩 듣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볼 때는 그냥 집중해서 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당연히 핸드폰 하지 않고요. 필기도 안 합니다. 그냥 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집중해서 한번 쫙 보고요. 다 끝나고 나면 그 한 강의 끝나면 이제부터 아트 판서를 보면서 내 공책에 따라 적으면서요. 판서에는 키워드 같은 것만 딱딱 적혀 있잖아요. 근데 키워드를 따라 적으면서 선생님이 강의했을 때 거기에 덧붙인 설명 같은 거를 내 입으로 그냥 중얼중얼 복기하면서 복습하듯이 이제 아트 판서를 적는 거예요. 한 강 듣고 아트 판서 적고 한 강 듣고 아트 판서 적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 강 듣고 바로 복습하고 또 한 강 듣고 바로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듣고 바로 복습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게 하나 끝나면 이제 다음 강의로 넘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책으로 공부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강의를 그냥 집중해서 한번 보고 그냥 복습하듯이 책에다가 동그라미를 친다던가 별표를 친다거나 추가로 필기할 거 있으면 생각나는 대로 하던가 그냥 강의 쭉쭉쭉쭉 듣고서 다 들었다 하면은 진짜 그냥 완전 다 까먹게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렇게 해도 다 까먹긴 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덜 까먹게 바로바로 복습을 하면은 좋겠죠. 문제집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많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어플로 문제를 풀었어요. 제가 문제 풀었던 어플은 한국사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 민트 앱 어플이에요. 이게 유료기는 한데요. 책을 사시거나 뭐 아니면 요거 구매하셔서 보시거나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유료 어플이라 그런지 해설 같은 게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공부하면서 뭐 시대별로 풀 건지 회차별로 풀 건지 뭐 유형별, 영역별 이런 식으로 자기가 활용해서 문제 풀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어플로 문제 풀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민트 앱 이거를 완전 추천드립니다. 연필로 문제 푸는 게 익숙하고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최태선 선생님 기출 500제 그리고 시대별 문제 이렇게 많이 푸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중에 선택해서 자신에게 맞는 걸로 골라가지고 문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강의를 쭉쭉쭉 들어나가면 이렇게 40강까지 가느냐? 뭐 그래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들을수록 앞에 강의를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대별로 있잖아요. 한능검 시대는 선사, 고대, 고려, 조선 전기, 조선 후기,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선사시대 강의가 3강, 4강 정도 된다 싶으면은 그 3강까지는 아까 했던 것처럼 한 강 듣고 한 강 필기하면서 복습하기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선사시대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고대로 넘어가기 전에 시대별 문제를 푸는 거예요. 시대별로 한 번씩 정리를 하고 넘어가니까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사시대 끝났다. 그러면은 선사시대 문제 풀고 최소한 한 100개씩은 풀었어요. 지금 보니까 어플에 선사시대는 48문제로 나와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고대 430문제, 고려 346문제, 조선 전기 195문제 이렇게 문제가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선사시대는 48문제니까 당연히 다 풀었고 고대 이후부터는 최소한 100문제 정도는 풀고 넘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하고 넘어가야 일단 그 전에 했던 거를 덜 까먹게 되고 조금 더 내가 그 단원을 제대로 다지고 넘어가는 느낌이어서 훨씬 좋더라고요. 그리고 강의만 들었다고 해서 문제가 그렇게 쉽게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1번부터 한 100번까지는 푼다 했으니까 풀 때 한 10번, 20번 정도까지는 내가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오픈북 형식으로 책을 펼쳐놓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풀었습니다. 이 문제를 봤으면 이 문제가 아트 판서 혹은 공부하시는 책 있잖아요. 거기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일단 먼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들어가서 고대 문제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연부에 해당하는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어쩌고저쩌고 뭐 순장을 금지하고 우경을 장려했다.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호를 신라라고 청하고 왕이라는 칭호를 했다. 이사부를 실직주의 군주로 삼았다. 이거 나오면은 딱 키워드만 보면 지증왕이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문제 풀 때는 이게 무슨 왕이었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바로 지증왕이네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이거를 누구였지? 계속 고민하면서 하면은 어차피 모르는데 문제 푸는 시간만 길어지고 그러면은 늘어지고 공부하기 싫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정도는 알잖아요. 누군지 몰라도.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파악하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설명 읽어보고 판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처음 문제 풀면서 너무 몰라가지고 너무 막막하고 포기하고 싶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고 공부를 조금 끈기 있게 해나갈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감이 조금씩 잡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한 21번 정도부터는 스스로 풀어보려고 하고 근데 만약에 시간이 너무 모자라다 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은 스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나중에 기출문제도 당연히 풀 거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확실하게 단원마다 다지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서 이런 방법을 했습니다. 100개 정도 문제를 이제 풀었다 싶으면은 이제 나 고대 다 들었다. 그럼 이제 다음 고려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현대까지. 근데 이 방법 하는데 너무 지친다 하면은 그냥 한 100문제까지 하지 말고 50문제 정도까지라도 해보세요. 정리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괜찮으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해도 고대 끝났어. 아, 100개 정도 푸니까 나 고대 마스터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고려 강의 다 듣죠? 아트판서 다 정리하죠? 이제 고려 파트 끝났네? 하고 고려 문제 100문제 풀잖아요? 그러면 나 이제 고려 완전 또 마스터했어 하잖아요? 근데 또 고대 또 까먹어요. 고대 까먹고 조선 하면은 고려 까먹고 일제강점기 하면 조선 까먹고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멍청인가?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고 제 경험입니다. 열심히 끈기 있게 하시면은 다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쫙 다 들었어요. 그리고 시대별도 어느 정도 풀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회차별 기출문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74회를 봤으니까 회차별 기출문제는 73회부터 내림차순을 해서 보니까 55회까지 풀었더라고요. 공부를 하면서 저는 무조건 1급 받으려고 기출문제를 풀 때 최소 90점 이상은 안정적으로 나오게끔 계속 풀다 보니까 한 55회 정도까지는 내려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한능검 만점자 동창회 갔다 오고 이전에 만점자 동창회 봤었는데 기출문제 다들 많이 푸시더라고요. 회차별 기출문제 많이 푸시면은 진짜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틀린 문제 오답 노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능검 같은 경우에는 거짓 선지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내신 볼 때 막 헷갈리게 교묘하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한능검은 정말 착한 시험이에요. 공부하면은 웬만하면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막 이상한 선지가 없고요. 그리고 거짓된 역사가 있는 선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 하나하나를 다 공부하면은 내가 한 문제를 풀더라도 5개의 역사적 사건들을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나 다른 시험에 비해서 한능검 같은 경우에는 오답 노트 할 때 그 선지 하나하나 뜯어보는 거 그게 정말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기출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는 이거 답 이거였네 알았어 하고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선지를 하나하나 다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는 있어도 초반에 조금 그렇게 잡아놓으면은 후반으로 갈수록 겹치는 선지도 굉장히 많고 오답노트 하는 시간 점점 줄거든요. 그리고 그 선지에 봤던 게 여기서는 또 답이네? 이런 식으로 되는 문제들도 많이 있어서 선지 뜯어서 공부하는 게 한능검에서는 정말 그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답 노트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트판서에서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 계속 체크를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오답 노트 할 때 당연히 해설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해설을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트판서에서 혹은 뭐 책에서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 그거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마다 계속 들춰서 보니까 아트판서를 저절로 회독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책을 치면은 책을 회독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거겠죠? 한 문제 풀 때마다 5개에 대한 선지를 계속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독을 많이 하게 되니까 저절로 이제 습득이 되는 것도 많고요. 아트판서가 이제 나중에는 이미지로 딱 각인이 돼요. 이미지로 내 머릿속에 딱 찍혀서 흐름을 잡기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특히나 뭐 문제를 풀면서 이거 키워드가 딱 떠오르진 않는데 이게 필기에서 어느 위치에 있었다. 이런 게 생각이 나다 보니까 내가 헷갈려서 틀릴 문제도 이렇게 위치로 파악이 돼서 기억이 나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답노트 할 때도 그냥 해설 나와 있는 것만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에 해당하는 부분이 내가 공부하고 있는 책, 필기한 공책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계속 왔다 갔다 보면서 하면은 정말 회독을 저절로 많이 하게 돼서 휘발되는 내 기억을 딱 개념을 잡을 수 있게끔 해주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새로 나오는 내용들도 있어요. 책에 있지 않은 내용,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내용, 그런 새로운 선지들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이제 처음 보는 내용이다 싶거나 아니면 헷갈리는 내용이다 싶으면은 이제 또 당연히 아트판서 혹은 내가 공부하는 책으로 가서 거기 이제 조금씩 추가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이 책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흐름은 무조건이고 내용도 다 전반적으로 파악이 되게끔 반복해서 오답노트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틀린 문제를 오답노트를 한번 하면 다시 직전 회차 틀린 문제만 다시 풀어서 다시 만점이 나올 때까지 반복하고요. 물론 저처럼 틀린 문제가 많으면은 다시 푼다고 해도 또 까먹어가지고 100점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한 번 다시 풀면은 또 두세 개는 또 헷갈려. 그래가지고 한 90 몇 점 나와요. 그러면 또 다시 거기서 틀린 문제 다시 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점이 나올 수 있도록 회차별로 하나 공부하고 오답노트 해서 몇 번 풀어서 만점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거 회차 풀고 그 다음 풀고 그 다음 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회차 정도 풀었을 때부터는 이제 80점 이상
그러니까 1급이 조금 안정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뭔가 이렇게 집에서 풀면서 80점 이제 겨우 나오면은 시험에 갔을 때에는 1급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최소한 한 90점 정도 이상까지는 안정적으로 계속 나오게끔 푸느라고 55회차까지 풀었고요. 이제 자기가 공부하면서 뭐 다음 재수, 삼수 없고 난 무조건 이번 시험에 1급이 목표다 하는 분들은 기출 풀면서 최소한 90점 이상은 나오게끔 풀면은 충분히 1급은 무조건 나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회차별 기출 풀면서 100점 나온 적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험에서도 당연히 만점은 생각도 안 했었는데 문제가 조금 제가 아는 것들 위주로 다 나와주기도 했고 뭔가 헷갈리는 거에서도 제가 선택을 운이 좋게 잘 하기도 했고 해서 운 좋게 또 이렇게 만점이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도 다 1급은 그냥 무조건 받으실 수 있고요. 거기서 이제 플러스로 운이 조금 좋아서 내가 아는 문제들 위주로 나오고 그런 식으로 되면 저처럼 이렇게 만점까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뭔가 필승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공부하려면 몇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아니면 뭐 기간을 얼마를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몇 시간씩 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딱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급이 목표다 아니면 뭐 만점이 목표다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싶다 역사에 대해서 이런 목표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 목표에 맞춰서 내가 그래도 1급은 목표였는데 아직은 부족할 것 같으네 라고 생각하시면은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서 더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그냥 합격하면 돼서 3급 정도면은 괜찮아요 라고 하시면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덜 빡세게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공부하고 나서 강의 앞부분 좀 까먹은 것 같은데 40강을 다시 듣기는 애매하고 뭐가 좋을까 라고 한다면 이제 그때부터 7일의 기적 혹은 전날 복습, 전복 이렇게 추천합니다. 이 강의들도 다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자신이 쓸 수 있는 시간에 따라서 강의가 정말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내가 이거 들을 수 있겠다 싶은 걸로 선택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전날에 이제 선생님이 항상 라이브로 전야제를 하세요. 그래서 전야제도 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전야제도 한 3시간 정도 되긴 하는데 일단 완전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한번 다 찝어가지고 해주시니까 내가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하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아무래도 라이브다 보니까 이제 댓글도 막 계속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나랑 이렇게 공부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 라이브 댓글 같은 것도 보면서도 막 계속 마지막까지 으쌰으쌰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강의이기도 하고요.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좀 헷갈리는 부분들을 또 마지막으로 탁탁탁 정리를 해주시니까 이런 강의들은 뭔가 헷갈리는 거를 한두 개라도 더 맞추게 해줘서 등급을 바꿔주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다. 라고 하셔서 급수 하나라도 올리고 싶다, 뭐 한두 개라도 더 맞추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조금 단계별로 강의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일날 아침에는 일단 일찍 가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많이 봤던 거기 때문에 회독이 그렇게 느리지가 않아요. 금방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양이 많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조금 빠르게 놓치는 부분 없는지 회독 쫙 한번 해주시고 그러고 시험 보시면은 완전 너무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신감 있게. 그렇게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능검 공부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공유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꼭 부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그리고 저도 특히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또 더 깨닫게 된 건데 저도 학창시절에는 역사라는 게 그냥 단순히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외울 거 많고 어렵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일제강점기 파트에서 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외울 게 많은 역사라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이냐. 우리 그때 조상들이 광복을 하기 위해서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외울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런 세상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너무 많이 애써주신 그런 소중한 분들의 이름 석자와 활동 단체들 이름과 그거 외울 게 많다는 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서 너무 힘들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혹은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어플로 문제 풀면서 이렇게 편안한 세상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에 약간 감사를 느끼면서 또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제가 얘기한 내용 외에도 공부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또 다른 좋은 공부 방법 공유해 주시거나 그러시는 분들 계신다면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능검도 정말 어려운 시험인데 공부하시는 분들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목표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